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이른바 B컷을 단행했습니다. 이 4년 반 만의 금리 인하로 글로벌 고금리 시대가 끝나고 이 금리 인하의 시대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B컷을 두고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강조했던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노력에도 경기 침체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 증권부 신재근 기자 나왔습니다. 먼저 유주환 기자, 미국 연준 파월의 선택이 결국 이제 B컷인데 결국 이제 고용시장 상황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각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결정할 때에는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를 해서 25bp 수준으로 변동폭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미국 FOMC가 50bp를 한꺼번에 낮춘 것은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고용 둔화 위험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연준의 성명서를 보시면요, 고용 시장에 대한 달라진 인식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 증가 속도가 완만해졌다라는 종전의 표현에서 느려졌다라고 인식이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준은 추가 금리 인하도 시사했습니다. 일회성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하로 정책 방향을 트는 피벗의 포문을 연 그런 금리 인하라는 점이고요.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점으로 나타낸 점도표의 중간값은 종전 5.1%에서 4.4%로 내려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19명의 위원 중 무려 16명이 올해 안에 25bp 또는 50bp의 추가 인하를 점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11월과 12월 이렇게 두 번의 FOMC가 남아있는데 최소 한 번 이상 금리를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내년에도 이 같은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면서 100bp의 추가 인하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월 의장이 상당히 애써서 이 B컷을 선제적 대응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좀 오히려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재소환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결정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도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침체 우려 때문에 B컷을 단행한 것이 아니다라고요. 하지만 이 같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쉽게 사그라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례로 시장이 기대했던 B컷이 단행한 이후에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한 것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의 근거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연준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점입니다. 석 달 전에 2.1%로 전망했던 수치를 약간 내려간 2.0%로 조정을 했고요. 또 실업률 전망치를 올렸습니다. 무려 0.4%포인트 올린 4.4%로 실업률을 전망했습니다. 또한 과거 사례를 봐서도 이 같은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 미국이 금리 인하에 나섰던 과거 7번의 사례를 살펴보면요. 1990년대까지는 4번의 인하가 다행히 연착륙으로 잘 이어졌지만요. 이후 3번의 사례에서는 1년 이내 경기 침체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 우려를 일축하는 대신에 뒤처지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는 지난 7월에 미국이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라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 사이에 영국과 유럽의 중앙은행 등이 앞다퉈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과거 상황을 살펴보셨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 뒤에 경기가 침체되지 않았더라면은 평균적으로 6에서 7개월 뒤부터는 좀 경기가 좋아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인하 단행에 앞서서 이미 5월부터 시장 금리가 이를 반영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연말부터는 금리 인하의 효과가 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국은행 차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찬용 총재도 이 물가 측면에서는 뭐 금리 인하 시기가 됐다 앞서 밝히기도 했고, 근데 한편에서는 이 미국이 이제 B컷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이 좀 여력이 생겼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한은의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까? 네, 미국의 FOMC가 있었던 직후 오늘 오전에 한국은행은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재는 향후 국내 경기, 물가 그리고 금융 안전 여건에 집중해서 통화 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준의 5.5%, 또 한국은행의 3.5%, 양국 간의 정책 금리가 무려 200bp나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한은이 미국에 앞서서 금리를 움직였다가는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또 자본 유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가 되어 왔습니다. 네. 이제는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로 돌아섰으니까 이제는 국내 금융 여건에 맞춰서 좀 집중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풀이를 될 수 있겠습니다. 뭐 일례로 내수 부진의 우려, 또 가계대출 증가 같은 어떤 상충되는 그런 이슈에 지금 직면을 있는데요. 내수를 살리려면은 금리를 내려야 하겠지만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국내 금융 불안의 요인인 가계대출 수요를 더욱더 자극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한은의 고민은 10월까지는 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 다행인 점은 9월부터 강화된 가계대출 규제인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이 됐고요. 정책 시행 이후 지난 12일까지 5대 은행의 주단대 증가 규모가 2조 2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달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둔화된 그런 속도입니다. 만약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인다면은 한은은 좀 내수 회복에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시장 상황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신재근 기자, 이 B컷이면 상당히 큰 호재인데 이미 선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컸던 것인지 미국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시장도 좀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이 미 연준의 금리 인하를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신호로 받아들였고 이게 외국인들의 매도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네.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원 넘는 주식을 팔아치웠는데요. 특히 외국인은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매도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1조 3천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7월 중순 이후 두 종목에 대한 매도 규모는 현재 10조 원이 넘습니다. 지수는 장중 2,550선까지 밀리기도 했는데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 심리가 일부 유입되고 또 기관이 외국인이 내다판 물량을 받아내면서 낙폭을 반영했습니다. 네, 오늘 모건 스탠리가 내놓은 이 리포트가 큰 타격을 줬는데 제가 좀 읽어보니까 SK하이닉스 리포트는 사실상 이 매도 리포트나 다름이 없던데 조금 과하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대폭 낮췄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보시는 것처럼 하이닉스는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낮췄고요. 또 삼성전자는 10만 5천 원에서 7만 6천 원까지 내렸습니다. 특히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비중 축소로 2단계나 낮췄습니다. 투자 의견을 2단계나 내린 거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모건 스탠리는 내년 반도체 업황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둔화에 더해서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공격적인 투자로 HBM 시장이 과잉 공급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 증권업계는 이번 모건 스탠리의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 하향폭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는데요. 단순히 HBM 매출액 성장률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업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시각에서입니다. 네, 여러 이유로 이 B컷이라는 호재에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증권가에서는 어떤 분석,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상승세로 이어지기 위한 선결 조건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증시 거래 대금이 크게 줄어들면서 주식을 사줄 수 있는 주체가 좀 부족한 상황인데요. 네. 실제 코스피의 20일 평균 거래 대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10조 원을 밑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때 15조 원 수준이었던 거를 감안하면은 30% 넘게 줄어든 겁니다. 반도체가 앞으로 거래 대금을 좌우할 핵심 키로 주목이 되는데요. 분위기 반전을 위한 이벤트는 다음 주 있을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입니다. 마이크론은 오는 25일 회계연도 기준 4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마이크론의 사업 구조가 삼성과 하이닉스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이번 실적 발표가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반도체주 주가 방향이 갈릴 것으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연준이 B컷을 단행한 가운데 이제 시장의 관심은 내일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에 쏠리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이 시장의 예상보다 이르거나 큰 폭의 금리 인상 관련 메시지가 나오면 또다시 글로벌 금융시장이 뒤흔들릴 수 있습니다. 유주한 기자, 어떤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행은 오랜 엔저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지난 7월에 깜짝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전후로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급속도로 청산이 됐고 이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을 키워서 투자자들의 원성을 산 바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연달아서 내일 또다시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는 투자자들은 많지는 않지만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 경기에 대한 판단, 또 향후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금정위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일본은행의 인사들은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연내 일본의 추가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금리 인하가 가져올 영향만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의 금리 인상까지 겹치는 경우의 효과를 가늠하기란 정말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입니다. 그동안 일본이 제로금리였으니까 값싼 엔화를 활용해서 세계 고금리의 통화와 또 주식 채권 시장에 투자했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엔화 가치가 올라간다면 청산되어서 본국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 같은 청산이 급격하게 일어났을 경우에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례로 2007년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또 코로나19 직후의 경우에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겪기도 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 방향을 잡기가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신 기자, 어떻게 대응하면 좋다는 좀 조언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2주에서 한 달가량 단기 관점에서 투자하길 원하는 투자자라면은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가 유명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들 업종은 반도체와 비교했을 때 외국인의 비중이 낮다는 점에서 매수세가 유입될 여지가 높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 효과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미국의 경기가 다시 상승세를 탈 것에 대비해서 자동차 업종을 주목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금리 인하 효과가 경기 부양으로 이어질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될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조언합니다. 한편 금리 인하는 곧 채권 투자 적기라는 말이 공식이 있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 오늘 채권 시장은 일제히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그 이유를 김동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국채 금리가 크게 뛰었습니다. 국채 10년물 금리는 1.5% 상승하며 장을 마쳤고 미국채 10년물도 0.5% 올랐습니다. 미국 연준이 한꺼번에 금리를 50bp 내렸는데도 오히려 채권 금리가 오른 겁니다. 시장에선 금리 인하가 이미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실제 지난해 10월 연 4.9%까지 치솟았던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현재 연 3.7%까지 떨어졌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인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 재정 확대, 즉 추가적인 국채 발행 가능성이 커졌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도 채권 가격 하락 요인으로 꼽힙니다. 채권 개미들은 발빠르게 대응했습니다. 매달 수천억 원 규모의 순매수를 지속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이달 국내에 상장된 채권 ETF를 30억 원 순매수한 데 그쳤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특히 해외 채권 ETF를 1년 만에 처음으로 600억 원 가까이 팔았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임박한 7월과 8월 해외 채권 ETF를 대거 매수했지만 이달 매도세로 전환한 겁니다. 미 국채 30년 ETF는 지난 일주일간 국내 상장된 전체 ETF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판 10개 종목 중 6개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현물 채권도 매수세가 줄었습니다. 개인은 지난달 3조 3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는데 이는 월간 기준 연중 최저치입니다. 증권가에선 앞으로 있을 금리 인하까지 이미 충분히 반영된 만큼 당분간 채권 시장 약세가 불가피하다고 예상합니다. 국고채 3년물 기준으로 한 2.8% 정도 수준이면은 3번 정도까지는 반영을 한 레벨이라고. 금리 인하 폭도 다시 이제 25bp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11월부터 되돌림 장세가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한국경제TV 김동아입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